이전 전공의 자료가 많은 또 저희가 주로 쓰는 게 뭐 아티반, 케프라, 뭐 데파킨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는 이전 자료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관해서 뭐 제너럴라이즈나 파셜 시저에 관해서 유튜브 찾아보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찾아보시고 일단 시저에 관해서 시저의 정의입니다. 시저는 오버노마랑 파록시스말 세레브럴 유로 디스차지이고 우리 뉴런이 이제 유로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게 익사이테이션이 전달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오버앤오버 계속 이제 싱크로너스하게 어떤 국소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보스 헤미스피어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싱크로너스하게 이제 익사이테이션 되는 그런 게 시저이고 그래서 시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익사이테이션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니비션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그런 머리 쪽에 뉴런의 익사이테이션이 계속되는 경우이고 이게 너무 지속이 되면 결국에 CNS 데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메디컬 이멀전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저에 관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저의 종류입니다. 시저는 크게 제너럴라이즈 시저하고 파셜 시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너럴라이즈 시저하고 파셜 시저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머리에 독소적으로 발생하면 이제 파셜 시저고, 그러니까 헤미스피어나 아니면 뭐 약간 프론탈로, 템포랄로 이렇게 이제 로브나 한쪽 헤미스피어가 발생하면 그쪽에서 하면 이제 파셜 시저가 되는 거고, 제너럴라이즈 시저는 이제 보스 헤미스피어가 다 이제 시저가 나는 게 제너럴라이즈 시저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한 40% 정도가 제너럴라이즈 시저고, 제너럴라이즈 시저는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아는 게 이제 제너럴라이즈 토닉 클로닉 시저입니다. 토닉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 저는 토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션, 머슬 톤이 올라가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벌전 이렇게 부글부글 떠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GTC 타입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닉 시저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엘보 플렉션이나 니 익스텐션이 좀 그렇게 좀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토닉 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앞상 시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셔스니스, 언컨셔스니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마이오 클로닉 시저, 이제 머슬 스위칭이 생기는 마이오 클로닉 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늘어지는 에이토닉 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셜 시저는 이제 한쪽 헤미스피어나 아니면 어떤 일정 롭에서 이제 발생하는 걸 얘기하고, 제너럴라이즈 시저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파셜 시저는 이제 심플 시저하고 이제 컴플렉스 파셜 시저로 나뉘는데, 이제 컨셔스 에러시가 없으면은 이제 심플 파셜 시저고, 이제 에러시가 있으면은 이제 컴플렉스 파셜 시저가 됩니다. 그래서 파셜 시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틈이 다양할 수도 있고 증상 자체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윤수환 교수님은 모든 증상이 시저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 사인이 있는데 이제 잭소니안 말치라고 해서 한쪽 모터가 좀 파라리시스가 생겼다가 이제 다른 쪽까지 이제 발생하는 걸 잭소니안 마치라고 하는데, 그런 모터 사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센서리 심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토노믹 사인이나 기분이 좀 안 좋고 입맛이 없다든지 눈이 조금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증상도 다 시저의 파셜 시저의 그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파셜 시저는 이제 컨셔스 에러시가 있는 걸 얘기하고, 이제 심플 파셜 시저 한 다음에 이제 또 컴플렉스 파셜 시저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이게 더 진행되면은 이제 제너럴라이즈 세컨더리 제너럴라이즈 시저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마진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에서 이제 파셜 시저 위드 세컨더리 제너럴라이즈고, 요거는 이제 파셜 시저로 시작했다가 이제 제너럴라이즈 시저로 이제 더 진행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심플에서 이제 제너럴라이즈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컴플렉스 파셜 시저에서 이제 제너럴라이즈 시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심플 파셜 시저에서 컴플렉스 파셜 시저로 진행됐다가 그다음에 제너럴라이즈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계속 재발하는 그런 시저가 있는데, 이거는 한 3% 정도 된다고 하고, 이제 에필랩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에필랩시는 시저하고 비슷한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일단 디스오더에 관한 용어이고, 리커런트 하는 그런 시저 디스오더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에티올로지에 관한 분류인데,
이제 즉 원인이 있는 심토마틱한 경우와 그다음에 원인이 없는 경우로 나오고 그 그린버그에는 크립토제닉이라고 해서 요거는 심토마틱일 수도 있고 이디오패식일 수도 있다고 좀 애매한 용어인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런의 그 전달 과정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리셉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NA 칼슘 NA 클로라이드 이런 그 일렉트로라이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데 관여를 주는 게 결국에는 인펙션이나 튜머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 게 이제 심토마틱 시저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스페셜 신드롬이라고 해서 페브릴 시저. 그 저희가 이제 윤수환 교수님 파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페브릴 시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열이 한 30발 이상 난 상태에서 이제 시저하는 경우를 이제 페브릴 시저고, 그래서 이런 거 스페셜 신드롬으로 분류를 그린버그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토드 파랄리시스라고 요거는 이제 응급실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이거는 포스트 이탈 스테이투스에서 발생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팔다리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스파인 쪽에 문제는 없는데 이제 시저로 포스트 이탈 쪽으로 해서 이제 팔다리 힘이 떨어지는 거고 보통은 한두 시간 있으면은 괜찮아지는데 근데 이게는 15시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경과한 사람은 경과가 좋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이탈에서 멘탈 드라우지한 것뿐만 아니고 그 약간 아파지아나 헤미아놉시아 포스트-이탈로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응급실 볼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시저의 스트레스홀드를 낮추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시저 환자를 볼 때 이런 걸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는지 그리고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있었던지 아니면 포틱 스티뮬레이션이 있던지 아니면 인펙션이 있던지 이제 메타볼릭 디스터번스에서 그 일렉트로라이트 주로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굉장히 중요해서 픽업할 때 꼭 글루코즈를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칼로시스 같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의 경우에 시저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거는 이제 안티컨버전트를 먹던 환자에 있어서 이제 안티컨버전트를 안 먹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 그다음 헤드 트라우마나 브레인 해모리가 있는 경우에 이제 리스크 팩터가 되겠고 그다음 세레브럴 이스케미아 그다음에 캔들링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시저를 반복을 하면은 결국에 이제 그게 촉발되는 그런 걸로 이제 캔들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트라우마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포스트 트라우마틱 시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가지 카테고리고 이제 일주일 전에 발생하는 시저를 이제 얼리 시저고 이제 일주일 이후에 발생하는 게 레이트 시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만 안티컨버전트 쓰고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안티컨버전트 프로필락틱하게 쓰는 게 이제 레이트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시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은 이제 그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시저를 결국 퇴원약으로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 환자에 있어서 이제 레이트로 이제 시저가 발생할 하이 리스크의 그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모리지가 있는 환자들 그리고 이제 오픈 디프레스트 스컬 프랙처가 있고 그다음에 파렌키말 인저리가 있는 환자 그리고 얼리 시저를 24시간 내에 시저를 했던 환자 그다음에 GCS 스코어가 안 좋은 환자 그리고 페네트레이팅 브레인 인저리가 있는 환자 그다음에 CT상에서 코티컬 컨투전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으로 6달이나 1년 정도 안티컨버전트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응급실을 보면은 페브릴 시저 환자를 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브릴 시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페브릴 시저는 이제 인펀트에서 이제 다른 원인이 없는데 이제 열이 나면서 이제 시저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백시네이션 하면서 이제 열이 발생한 이후에 그 발생하는 시저도 페브릴 시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하고 심플로 나뉘는데 이제 여기서 심플과 컴플렉스의 차이는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15분보다 더 되면 컴플렉스고 아니면 심플이 되고 이제 리커런트 페브랄 시저는 이제 계속 리커하는
그 페브럴 시저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데미올로지는 이제 한 6달에서 이제 6세 그 소아에 있어서 한 2에서 5% 정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 에필랩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에피데미올로지 한 1%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심플 페브럴 시저한 이후에 이제 에필랩시 발생은 1%고 이제 컴플렉스 같은 6% 정도 된다고 하고, 이제 선천적인 기형이 있다든지 발달장애, 신경학 증상이 있고 가정적이 있는 환자는 이제 주후에 간질이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그냥 열 떨어뜨리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PB 같은 경우에는 이제 IQ를 좀 저하시키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카바마제핀이나 페니토인은 이제 인이펙티브한 방법이 되겠고, 발프로에게시드가 데파킨이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2세 이하의 영아에 있어서는 좀 리스크가 좀 높다고 하고, 그리고 안티컨버전트를 쓴다고 해가지고 추후에 뭐 에필랩시 발생 위험성을 낮추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책에는 적혀 있고, 그래서 이제 안티컨버전트는 비교적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위커하고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디아제판 피오로 해서 KG당 0.33mg에서 하루에 4번 정도 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열이 날 때는 계속 주고, 이제 열이 서브사이드 되고 나면 24시간 정도 유지하고 끊으면 된다, 그렇게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시저 환자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스테이투스 에필랩티쿠스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5분 이상 시저를 하는 경우에 이제 스테이투스 에필랩티쿠스 모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세컨 라인, 퍼스트 라인 아티반이나 세컨 라인 그 페니토인이나 그 포스페니토인, 저희는 이제 세레빅스 있는데 그런 걸 써도 이제 시저 컨트롤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스테이투스 에필랩티쿠스라고 그 메디컬리 이멀전시가 되겠고, 인투베이션 및 그 엔토바 세라피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위중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탈리티나 모빌리티가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스트 커먼 에티올로지는 이제 안티컨버전은 좀 낮게 먹는 환자에 있어서 이제 이게 모스트 커먼 에티올로지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하고 모탈리티가 왜 그 스테이스 에필랩티쿠스에 높냐고 하면은 이제 20분 이상 발생하면 이제 리버서블한 브레인 그 CNS 셀에 그 체인지가 발생하고 60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셀 데스가 커먼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발생하면 무조건 시저를 빨리 스탑하는 게 중요하겠고, 안티컨버전트를 빨리 주고, 그다음에 원인에 관해서 피검사 이런 걸 빨리 나와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테믹하게 이제 시저를 하면 스트레스를 줘서 심장이나 이제 폐나 아니면 콩팥이나 메타볼릭 그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제 모빌리티랑 모텔리티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와서 이제 CNS 데미지가 발생하면 이게 또 추후에 또 스테이투스 에필랩티쿠스를 일으키고 이런 비셔스 사이클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저를 하면 빨리 그 시저를 빨리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에 있어서 치료에 관해서 일단 그린버그에 있는 거 하고 저희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대 병원에서 하는 거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단 할 거는 일단 안티컨버전트 일단 당해줘야겠고, 그래서 일단 ABC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웨이가 있는지, 그래서 아스피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아스피레이션이 있는 것 같으면 고개를 빨리 돌려서 아스피레이션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O2, 나잘프롬 해서 한 2, 3리터를 주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빨리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3개를 하기 때문에 EKG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어사이넌트 바이탈 제라고 하고, 혹시 대부분 라인이 있긴 한데 라인이 없으면은 이제 라인을 빨리 잡아라고 하고, 노멀셀 라인을 빨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안티컨버전트 로딩을 하고, 그다음 피검사를 빨리 나가야 됩니다. 풀스터디를 나가야 되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시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미아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글루코즈를 꼭 나가야 되고, 이게 좀 많이 의심이 되는 알코올을 많이 먹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DM이 있고 그렇게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미아에 좀 빠질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그 이렇게 찔러서 하는 그 스틱 검사도 필요하면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즈가 꼭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를 꼭 나가야 됩니다. 그 책에는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를 교정하는 게 안티컨버전트 로딩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피검사 결과를 해서
일렉트로라이트가 이상하면 빨리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너무 많으면은 거기에 관한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펙션이 시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BC나 ESR, CRP 꼭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LFT, 그 다음에 MGC, 그 다음에 안티컨버전트 레벨을 꼭 나가야 됩니다. 가끔 여기 로스도 있는 안티컨버전트 레벨 꼭 나가시고 그 다음 ABG를 해서 애시도시스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칼로시 너무 심하면은 거기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해지면은 브레인 CT를 해서 머리 쪽에 어떤 원인이 될 만한 그런 거를 판별을 해야 되고 대부분 그냥 루틴 CT를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시아민 100mg IV를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일단 그 50cc, 50DW 덱스트로즈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먹는 환자에 있어서는 그냥 루틴하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라인 안티컨버전트는 이제 로라제팜을 kg당 0.1mg IV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인이 몸무게가 한 7, 80kg 되기 때문에 그냥 원앰플을 그냥 바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1년차 쌤들 반앰플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냥 세츄레이션 모니터링 하고 생각보다 물론 그 사이드 이펙트로 레스피레이터리한 어레스트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로라제팜 생각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원앰플을 바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앰플 2번 주는 것보다는 원앰플 1번 주는 게 낫기 때문에 로라제판을 그냥 원앰플 바로 주고 그 다음에 세컨 라인 그걸로 이제 서브사이드가 안 되면 이제 세컨 라인 안티컨버전트를 고려해보게 되는데 그 책에서도 그냥 시뮬테니어스하게 줘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쓰는 약 있으면 그냥 같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프라나 파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셔스니스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로딩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서드 라인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냥 바로 ICU 어레인지를 하고 인투베이션에서 그 코마 세라피를 좀 고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드 라인으로 안티컨버전트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이제 TB, 그다음에 발프로에이트, 그다음에 레비트라세탐 이렇게 세 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컨버전트에 관해서는 이전에 그 전공의 발표 자료에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로라제팜이나 미다졸람 이런 거는 그 레스피레이터 어레스트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포스페니토에는 EKG 모니터링 하면서 카디악 프로블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로딩보다는 좀 천천히 주면서 EKG 모니터링 하면서 부정맥이나 좀 BP가 흔들리면 바로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저가 30분, 책에는 시저가 30분 이상 지속이 되면 인투베이션 및 이제 컨티뉴어스 인퓨전 세라피를 고려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티반을 한 번 주고 아티반은 그 레피드 리스판스이기 때문에 한 1, 2분 내에 반응이 없으면은 또 한 번 더 줘도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9mg, 성인에는 9mg까지 줘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9mg 하면 2앰플 조금 더 주는 건데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한 2앰플 내지 3앰플 정도 줘보고 그래도 시저가 서브사이드 되지 않으면은 빨리빨리 그 ICU로 어레인지를 해서 모자 워닝하고 인투베이션하고 펜토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서는 30분 이상 이제 시저가 지속이 되고 서드 라인을 스킵하든지 아니면 서드 라인 드럭을 줘도 이제 시저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인투베이션을 하고 이걸 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약은 일단은 미다졸람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약소보드에 보면 500, 그 노멀 셀라인 500에 이제 15mg 원앰플 한 20개 정도 믹스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저희가 보통 ICU나 이런 데 보면은 한 20 이상 되면은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어사인한테 연락이 오고 막 하는데 그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성인 남자 체중 한 70kg 이렇게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한 40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세데이션이 안 되거나 그 시저 컨트롤이 안 되면은 볼루스로 계속 준다든지 컨티뉴어스하게 저희 약소보도상에 있는 거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25, 30까지는 줘도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한 40까지는 줘도 되니까 이렇게 조절하고 그래서 미다로 안 되면은 엔토바 코마 세라피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오늘 주제는 최근에 이제 시저 이런 거에 관해서 1년차 쌤 조금 미숙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시저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